비만인지 아닌지 좀 어떻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BCS라고 해서 신체 충실 지수라고 체형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부터 3단계가 마른 체형이고 4단계부터 6단계가 정상 체형, 그리고 이제 7단계부터 9단계가 비만이나 과체중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단계부터 3단계 마른 체형 같은 경우는 이게 겉으로 봐서도 갈비뼈라든지 척추뼈가 보이는 그 야윈, 그 이제 누가 봐도 이게 말랐다 정도로 생각되는 구간이 1단계부터 3단계고, 그리고 4단계부터 6단계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갈비뼈라든지 이 척추뼈 같은 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만졌을 때 만져지는 경우가 4에서 6단계 정상 체형이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가슴 부위하고 허리 부위가 확연하게 이제 가슴 부위는 조금 나오고 허리 부위는 들어가고, 이게 체형이 이제 S라인이 그려지는 단계가 정상적인 체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7단계부터 이제 9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때는 이제 만져도 갈비뼈라든지 척추뼈가 만져지지 않고 이 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부위에 살이 쪄서 이제 주름이 지는, 그리고 이제 겉으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아까 체형이 S라인을 그려진다고 그랬는데 정상 체형은 전혀 S라인이 아니고 평평하게 가슴이나 허리 부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를 7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눕니다. 강아지는 또 어떤 이유로 좀 살이 찌는지 궁금해요. 강아지도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질이 일반적으로 대사량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기토 대사량 같은 경우가 좀 높은 경우, 낮은 경우인데 이제 그런 갑상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량이 높은 경우에는 살이 별로 안 찌는데 대사량이 낮은 경우에는 살이 찌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살이 찌는 경우가 사람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적정량 이상의 사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종 특이성 때문에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살이 좀 찌는 코카스파니라든지 비글이라든지 닥스훈터, 바세타운더 같은 품종은 살이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에 비해서 살이 좀 많이 찌는 그런 종류고,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듯이 얘들은 갑작스러운 생활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사라든지 아니면 식이 변화가 있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마리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 같이 동거기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음식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폭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게 2살부터 12살까지가 일반적으로 살이 많이 찌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고 피크를 이루는 게 6살 때 살이 제일 많이 찌고, 12살 이후로는 노령견 때는 살이 일반적으로 빠지는데 2살 전에는 일반적으로 대사량이 높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때 살이 찌는 애들은 상당히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비만이랑 다른 게 좀 이어지나요? 그렇죠. 그 강아지 같은 경우도 비만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관지 질환도 많고, 두 번째는 척추라든지 관절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내분비 질환이 많이 오는데, 기관지 같은 경우는 살이 찌게 되면 압박을 하기 때문에 기관이 압박이 되면 기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숨 쉴 때 헥헥거리는 경우, 그리고 과호, 그리고 코골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하중이 지탱할 수 있는 하중 이상의 하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게 되면 관절은 설계골이라든지 아니면 목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질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체중만 관리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췌장염이라든지 지방간, 그리고 이제 당뇨, 백내장, 그리고 부신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질환도 많이 비만 때문에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강아지한테서의 좀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요? 강아지도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대사 이상,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시작할 때 일반 사료보다는 열량이 낮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 사료가 훨씬 효과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마른 아이들은 반대로 고열량이 있는 식단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함량이 많은 고열량으로 하고 운동도 병행을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만견에게 맞는 운동법이 그 단계에 따라서 운동량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척추라든지 관절 쪽에 상당히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식사량이나 간식량이 적정이 있을까요? 물론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간식 같은 경우는 체중의 10% 미만을 공급을 하고 당분이 좀 낮은 간식을 급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사료에 비해서 간식이 일반적으로 열량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간식은 좀 자제를 시키는 게 좋겠고 사료 양도 이제 적정량이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주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때 급하게 먹지 못하게끔 좁고 오목한 그릇보다는 좀 평평한 그릇을 더 선호를 하죠. 되도록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당분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지방, 세 번째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들어간 것도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좀 고단백이면 다른 비만 해결할 방법이 또 있나요? 사람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죠. 지방 흡입 수술. 그런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방 흡입 수술은 거의 시행을 하지 않는 편이고 약물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약물도 단독 치료는 효과를 거기 보기 힘들고 운동과 병행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다이어트 보조요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운동이라든지 식이 변화 빼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적인 어떤 다이어트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뚱뚱한 강아지는 불행할까요? 그렇죠. 자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이라든지 몸 신체 변화라든지 호르몬 변화 때문에 뚱뚱한 강아지들은 분명히 자기가 느끼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도 따르기 때문에 먹을 때 즐거움은 있지만은 비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자기들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인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 특이성도 있고 개체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비만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먹는 거를 사람 음식을 많이 먹어요. 보호자분이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시는 거죠. 사람 음식을. 그리고 이제 식습관이 보호자분하고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생활 환경이 야식을 드신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또 일어나서 또 사료를 찾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보호자분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가 특이 체질만 아니면 보호자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강아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분 의지와 노력이 훨씬 필요한. 그런데 그게 이제 살이 쪄서 계속 건강하게 잘 살면 괜찮은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성인병도 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보호자분이 접근을 하셔야 비만은 해결될 수가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 각자 자기 스스로 비만을 이겨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반드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비만이 아닌 고도 비만은 보호자분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드니까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질병 치료의 빠른 해결법이라고 생각됩니다.